5월 12일입니다. 김남국 수천 쪽 자료 제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오는 의견들은 뭐였냐면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거 인력 모자라니까 좀 인력 좀 충원해다오. 14일 일요일 코인 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하겠다. 5월 14일 날 탈당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제가 회계사로서의 감사 경험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엑셀로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얼마든지 장난이 쉽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엑셀 같은 것을 저희가 못 믿어요. 김성원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빌어보면은 김남국 의원의 클레이 수합을 통한 거래가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 김남국은 어떤 조작된 누락된 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탈당을 유도하지 않았을까? 몇 가지로 한번 타임라인식으로 여러분 한 번만 재구성을 해보죠. 5월 12일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윤리감찰 긴급 지시 그리고 김남국 수천 쪽 자료 제출. 자, 권칠승 현재 수석대변인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윤리감찰단장에게 대표 지시가 전달되었고 상임위 활동 시간에 가상자산 관련한 거래 활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가 주될 것이다. 코인 투자 과정에 대한 별도 진상조사도 일요일 쇄신 의총 때 중간 발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일요일 의총 때 코인 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하겠다. CBS 노컷뉴스 취재도 한번 곧바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5월 12일자 보도입니다. 조사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료가 너무 많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부에 보고하고 중간에 더 확인하는 것도 있다. 진상조사팀의 일원이 아닌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당일날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동영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좀 받았냐? 자료 제출했냐? 김남국 의원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현재 김남국 의원 거래 관련 자료들이 수천 쪽에 이른다. 이런 말을 해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지도부 보고도 논의하고 논의도 거칠 예정이다. 복수의 보도,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오는 의견들은 뭐였냐면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거 일요일 날 중간 보고를 할 텐데 의원총회에서 지금 인력 모자라니까 좀 인력 좀 충원해다오. 무진장 많은 자료로 인해서 인력이 더 필요할 정도다, 지경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12일에 있었던 일인데 5월 14일 날 탈당을 합니다. 김남국이 일요일 날 의원총회를 하고 중간 보고를 하기로 한 날 탈당을 하고 이제 말이 바뀝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뭐라고 하냐면 조사단이 꽤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그중 일부는 제출되고 일부는 시간 관계와 여러 상황 때문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더 이상 조사할 수가 없다. 어느 게 진실입니까? 한번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제가 좀 더 이제 나가볼게요. 5월 15일과 5월 16일 날 검찰이 업비트, 빗썸, 카카오를 압수수색합니다. 5월 18일 날 김남국이 가평유교소에서 발견됩니다. 5월 19일 날 빗썸과 업비트로부터 거래 내역을 받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제가 회계사로서의 감사 경험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 저 이제 감사를 할 때도 그렇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그렇고 엑셀로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얼마든지 장난이 쉽거든요. 실제로도 많이 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경률이 미래건설을 운영하면서 한 5천만 원을 5월 15일 날 빼갔어요. 회계사들한테 주라고 하면 회계사들한테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회계사들은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야, 회사 사장 이거 왜 가져갔어? 그리고 5월 15일 날 회계전표에 보니까 김경률 대표한테 대여금으로 안 써져 있는데 이거 뭐야? 그럴 염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떤 장난을 치냐면 김경률이 5,500만 원을 빼갔을 때 엑셀에다가 뭐라고 치면 되냐면 김경률 지우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렇게 써놓으면 회계사가 혹시라도 물어보면 이건 삼성전자에 5,500만 원 대금 결제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런 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방법 하나는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어떤 방법도 있냐면 아예 송금할 때 김경률이라는 이름 대신에 삼성전자라고 칠 수 있습니다. 뭐 anyway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종종은 엑셀 같은 것을 저희가 못 믿어요. 언론 보도를 쭉 보면은 김남국이 스스로 김남국이 도대체 왜 가져갔겠냐, 거래 내역을 받아갔겠냐,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보자고요. 5월 19일 날 업비트와 빗썸에서 거래 내역을 찾아온 것이 검찰에 제출하기 위한 것일 수 있냐 하면은 그 가설은 깨지는 게 그 직전 5월 15일 16일 날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 네. 따라서 그 가설은 끝. 그렇다면 이제 남은 가설은 뭐밖에 없냐면요. 김남국은 애초에 엑셀 파일을 텍스트 파일을 민주당에 제출했는데 어떤 조작된 누락된 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이라고 뭐 바보들만 있었겠습니까? 뭐 이용우 의원, 홍성국 의원 상당한 이제 전문가들인데 네. 이분들이 봤을 때 상당한 이 자료 완전성 의심이 들었고 합리적 의심이 들었고 어떤 누락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12일 13일 봤더니 아무리 봐도 장난을 친 것 같고 일부 자료 누락한 것 같으니까 너 한번 직접 자료 가져와라. 예.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테고 이 김남국이 제출한 엑셀 자료 이것의 완전성이 의심을 받으면서 그리고 제출한 자료 자체가 의혹을 유발했었기 때문에 예. 이건 저희 내피셜입니다. 가설이고 신빙성 없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탈당을 유도하지 않았을까? 너 이 자료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업비트 커뮤니케이션실이 외관상 일견 전혀 상반된 의견을 내놓거든요. 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저도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예. 김성원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김남국 의원의 클레이 스왑을 통한 거래가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 예. 라는 내용을 업비트 측과의 대화에서 알았다 혹은 예. 느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두나무가 아주 해명을 내놓는데요. 두나무는 우린 있잖아. 그날 회의에서 특정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다.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김성원 의원의 말과 두나무 커뮤니케이션의 말씀 둘 다 맞다. 야, 둘 다 맞단 말은 약간 외관상 이렇게 상반돼 보이는데 그럼 그 말은 둘 다 틀리단 말일 수도 있지 않냐. 제가 다시 말해 볼게요. 둘 다 틀리단 말은 아니고 B 그 말은 틀렸고 둘 다 맞다라는 말이 맞다. 아하. 이건 여러분들이 해석하십시오. 예.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예. 두나무 역시도 매우 의심스럽고 어떤 있을 수 있는 불법 탈법적인 거래의 양태들이 예. 많았다. 과연 김남국 의원의 최근의 행보라고 하는 것들 아무런 코인에 대해서는 행보는 보이지도 않고 정작 본인이 언급을 해야 될 거래의 어떤 실체에 대한 해명은 없이 삐질삐질 기어 나오는 것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일말의 희망 이런 것이 아닐까.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을까요? 네.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하고 제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탈당 직후 발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볼게요. 김남국의 탈당 직후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약간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조사단이 꽤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그중 일부는 제출되고 일부는 시간 관계와 여러 상황 때문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일련의 진술들로 파악하건대 예. 김남국은 엑셀 형태로 텍스트 파일 형태로 민주당에 수천 쪽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수천 쪽의 자료를 4명의 국회의원실 무려 3, 40명의 인원과 외부 전문가 4, 5명이 분석 결과를 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리도 되지 않고 정확성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양의 이 찍어만 낸 엄청난 양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4명 국회의원과 보좌진만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정리조차 불가능한 정도 수준이었다. 그렇게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앞서 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국민의힘과 두나무 측과의 어떤 대화를 인용했냐면 예. 두나무 측의 언급 그것을 저는 둘 다 맞다라고 했는데 두나무 측이 암시한 사실은 뭐였냐면 네. 김성원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빌어보면은 김남국 의원의 클레이 스왑을 통한 거래가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 예. 이걸 그대로 인용해 보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수천 쪽 자료가
완전하진 못했지만 김남국이 상당히 비틀었을 가능성, 누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4명의 국회의원, 서너 명의 외부 전문가, 수십 명의 보좌관들은 네. 불완전한 자료로부터도 상당한 위험을 느꼈고 이로 말미암아서 부랴부랴 김남국을 불과 이틀 만에 탈당시킬 수밖에 없었다. 예. 라는 게 저의 어떤 의심의 선상이고요. 김남국의 탈당 시점인 5월 14일을 전후로 한 5월 14일 이전과 이후에 민주당의 기온차는 아주 심하다라는 것.